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직업을 정하셨나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니기 이전부터죠. 아버님이 교편을 잡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교편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이제 저희 집안이 문과 성향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었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이제 원서를 쓰는데 선생님께서 어디를 쓸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아버님 생각 또는 집안 생각 또는 지금까지 집안 내서 이제 보고 들은 것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사범대학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러면 영어과를 갈 거냐, 국어과를 갈 거냐, 그러니까 국어 교육이냐, 영어 교육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생생한 게 국어는 아주 그냥 뭐 무식한 얘기죠. 국어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다 알 것 같고 그래서 영어 교육과로 가겠습니다. 고3 때 제가 그렇게 뭔지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어 교육과를 가서 졸업을 했고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40년이 되었고 곧 8월 달에 정년을 하죠. 왜 제가 영어 교육과를 갔을까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사주를 통해서 봤을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할까요? 학생이라면 가족과 친지들의 직업 그것이 학생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고등학교에도 진로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씩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전보다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심층적으로 알 수 있게 됐죠. 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지금까지는 공부하라는 데만 아이들에게 집중을 시키고 또 공부를 왜 안 하는지 또 왜 못하는지 뭐 해라 어쩌라 이렇게만 얘기했지 사실은 진로 분야에 대한 얘기는 별로 못했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다양하게 어떤 학과는 무엇을 한다 또 거기 나오면 어떤 일을 한다 그런 정도는 소개를 해줄 수 있지만 너는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아마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막연하게 가족이나 친지의 직업 때문에 또는 시대가 요구해서 뭐 옛날과 달리 지금 어떤 직업들이 뜨고 있다. 그러면 학생들도 막연하게 나도 그런 직업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또는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선망하는 롤 모델이 있다. 그러면 그 롤 모델이 가지는 직업을 또 본인이 갖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가 가진 어떤 기운 때문에 그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요인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한 세 학생의 사주를 통해서 진로를 정할 때 과연 진로의 적합성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넣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물론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직업이 자기 혼자 사는 직업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과 협업하는 직업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하는 일이 개인에게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다양한 형태의 직업을 정해야 되는 기준은 정말 많죠.
일단 사주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 학생은 신사년 임진월 병진일 정유시 이런 사주고요. 두 번째 사주는 신사년 임진월 신해일 임진시 네, 이런 사주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세 학생이 연일이 같습니다. 신사 임진 갑진 정묘 이런 사주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학생들이 각각 어떤 직업을 선택했는지 먼저 1번 학생입니다. 1번 학생은 의사, 생명과학, 화학공학 이렇게 정했고요. 2번 학생은 경영, 광고, 문과라면 본인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간호학과 이렇게 희망 직업들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학생은 의료, 생명, 식물, 식물 관련 학과죠. 예, 이렇게 세 학생의 사주를 보면 공통으로 연월 구조가 같습니다. 신사, 임진 이렇게 연월이 지금 똑같이 신사, 임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학생의 사주를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이거를 십신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1번 같으면 병일인데 진을 토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화생토 하니까 그럼 그렇게 직업을 정해야 될지 또는 2번 같으면 신금일주이기 때문에 진진 그러면 또 토생금 이렇게 해야 될지 또 3번 같으면 간목일간이기 때문에 또 목국토 이렇게 해야 될지 물론 이제 나름대로 또 연결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십신으로 진로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학생들이 공통으로 의사, 간호, 의료 또는 생명도 비슷하니까요. 이렇게 정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죠. 물론 이제 신사 연주는 똑같은데
연주를 가지고 직업을 어떻게 정할 수는 없고, 물론 연주도 나름대로 굉장히 관련이 있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단 월주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임진이라고 하는 월주가 보이죠? 자, 임진. 임진을 이제 연에 쓰이는지 월에 쓰이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월 그러면 진토이기 때문에 신자진 삼합이 마감되는 그런 계절이니까요. 그 진월이 이제 모내기철의 일인데 물이 필요한 때죠. 물이 필요한데 임수라고 하는 생명수가 진월의 수기를 제공하는 그런 간지죠. 그러니까 임진이 월에 있을 때는 그렇게 진월이 물이 없는데 3월 마감했기 때문에 물이 없는데, 거기에 임수가 그야말로 생명의 물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임진월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진월은 당연히 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진 간지는 진토에 가장 맞는 간지가 될 수 있죠. 또는 다른 기준으로 보면 병술월 간지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호술 삼합을 마감하는 술토죠. 화기가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데 병화가 술월에 화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임진과 병술 간지는 그러니까 진토 힘든 사람들에게 임수라는 생명수를 공급하고, 또 술토 화기가 꺼져가는 그 술토에다가 병화 빛을 주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간지 구조죠. 그러니까 임진이나 병술이 있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상대방보다 더 위에 있다라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임진이나 병술은 뭔가 상대방에게 물을 주거나 상대방에게 빚을 주거나, 그래서 상대방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지죠. 그런데 이 세 학생을 보면 임진월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임진이라고 하는 간지가 상징하는 것은 이제 수기가 당연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상대 힘든 사람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뭐 간호라든지, 만약에 이제 진로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간호, 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소기를 제공한다면 심리, 또는 뭐 교육도 해당될 수 있겠죠. 교육도 물론 선생님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겠지만 임진이나 병술이 있으면 학생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훨씬 더 강할 것 같습니다. 또는 정신치료를 한다든지, 이거 이제 또 의학과 관련된 또는 이제 화학 분야, 화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물과 관련된
학문이니까요. 또는 뭐 정수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는 직업군을 보니까 학생들의 직업과 부모 직업을 보니까요.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뭐 분야는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비슷하죠. 여기에 보면 특이한 직업이 보입니다. 화학.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학생이 화학공학을 생각했다고 했는데요. 이걸 십신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화학공학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이 학생의 경우에 1번 학생은 의사, 생명과학, 그러니까 생명과학도 어찌 보면은 그죠? 생명을 다루는 의사와 똑같은데 또 화학과학이 임진과 연관이 있고 2번 학생은 문과를 간다면 경영이나 광고를 간다 했는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죠. 자, 간호는 1번과 성향 같은 성향이고 2번도 의료 생명 그러면 1번과 같은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단순히 임진이라고 하는 글자 월주만 가지고 직업을 생각했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진진이라고 하는 글자 조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 속에는 을개무가 들어있는데요. 이 진토가 이제 수기가 부족하면 생기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진 이렇게 돼 있으면 진 하나만 있을 때보다도 생기를 살려야 되는, 그러니까 개인의 마음 속에 나는 생기를 좀 살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뭐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명예도 필요하고 등등 하지만 1, 2, 3번의 학생들은 그런 여러 가지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보다는 생기를 살리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생기를 살릴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의 생기도 남에게서 생기를 받고 싶은, 뭔가 어떻든지 간에 생사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런 구조이죠, 보면. 그러니까 1, 2, 3번 학생은 임진이라고 하는 월주 간지 기운과 진진이라고 하는 생계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기운이 합해져서 의료 생명과학, 또 1번은 임진에서 화학공학, 또 3번 학생의 경우에는 식물 관련 학과를 정했는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진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갑목이라고 하는 생기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수기가 충분해야 되는데 일단 옆에 임수가 있는 것은 다행이죠. 그런데 진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갑목 생기가 더 살기 위해서는 생기를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오행으로 보더라도 갑목, 그 다음에 묘 중에 가불이 있고 또 진 중에 을목이 있고 또 을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번 학생의 경우에는 식물 관련 학과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부로 본다면 1, 2, 3번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이 가장 공부를 잘했을까요? 공부를 잘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1번 학생의 경우에는 자, 공부 관련해서 다른 구조가 일단 또 보입니다. 1번 학생은 정화와
신금과 임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임 구조가 보이고, 또는 정유임 이렇게 해서 정유임, 네, 이런 구조 3자 조합이 보입니다. 2번 학생의 경우에는 임진 이렇게 복음이 일단 있는 것이 마이너스 요소로 적용하고요. 그런데 2번은 정화가 천간에 있거나, 네, 천간에 있었으면 1번 같이 정신 구조가 되는데 정화는 천간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약간 사주 구조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진해라고 하는 이자 조합이 보이죠. 진해는 이제 굉장히 분석적이다. 사술, 진해, 또 인미, 신축, 예, 이런 구조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보이는 글자 조합, 창의력이 있다. 이거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3번 학생의 경우에는 물론 1번도 정임이 있고요. 정임이 있고, 3번은 정임이 있고, 기토는 없습니다. 기토가 더 있었으면 집중을 했었겠는데요. 근데 사주 구조를 보면 3번 학생은 천간 구조를 보면 신금 시종자가 임수에 풀리고 간목을 낳고 다시 정화로 이어가는, 그러니까 천간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신인 갑정. 또 일본 구조도 신금이 수기에 풀리고, 근데 간목이 나와야 되는데 간목은 없습니다. 물론 신임계 갑을병정 이렇게 이제 흐름은 바르긴 한데 3번 구조가 1번보다 흐름도 더 바르고, 신금이 임수에 풀리고 간목을 낳고 다시 병화가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예, 정화로 일단 나온 그런 구조입니다. 공부와 관련해 본다면, 자, 1번 학생은 어떤 과목을 가장 잘했을까요? 전체적으로 공부와 비교해 보면 순서대로 1번이 가장 잘했습니다. 공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영어에서 1등급을 했고요. 2번 학생은 수학에서 1등급을 했고, 3번 학생은 영어에서 2등급을 했습니다. 2번 학생이 수학에서 1등급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분석적일 때 가능하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주는 집중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분석적이거나, 진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밀접한 글자 구조가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됐죠. 그리고 1번 학생은 병화일간이 임진월이 임인데요. 임병 이런 관계를 보면 십신으로 얘기하면 이제 편관에 해당되죠. 대체적으로 편관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편관이 이제 경금의 속성인데요. 네, 경금의 속성이기 때문에 인내심이 많다. 이게 뭐에 해당되냐면 단어 암기력입니다. 그러니까 편관이 있는 학생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순간 암기력이 있고,
인내하는,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휘력이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진짜 요즘 학생들은 단어 공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성향들이 훨씬 더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글쎄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져서 공부를 악착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줄어들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영어 단어 또는 뭐 한자 암기 또는 다른 제2외국어 공부를 할 때 어휘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순간 암기력이 좋거나 아니면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거나 그래야 어려움을 이겨내고 단어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1번 학생, 그리고 유금이나 신금이나 이런 글자들이 외국어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 학생도 신해의 일주이기 때문에 신해명이 하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은 학생입니다.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을 했다라고 하면 대단한 실력이죠. 60만 명이 시험을 봤다면은 6사 24니까 24,000등에 해당되니까요. 놀랍죠. 그런데 이번 학생은 이 신해라고 하는 간지가 보입니다. 신해라고 하는 간지는 신금 시종자가 해수에 풀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신체와 관련된 일을 하면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이번 학생은 임진, 신해, 진진 이런 조합들을 보면 당연히 뭐 간호 또는 신체 관련 그런 분야 일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1학년 때는 경영이나 광고 계통으로 가겠다, 네,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아마 뭐 경영이 뭐 문과에서 잘 나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시대에 따라 직업이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학생이 경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비즈니스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외향적인 성향이 더 경영에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주 전체로 보면 외향적인 글자의 쓰임이 글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주 글자로 보면 의무색에 해당되는 그런 글자가 더 많기 때문에 경영학과를, 물론 본인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경영학과에 가라라고 진로 선택을 해준다면 이 학생의 에너지하고는 좀 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광고 쪽을 생각한다면 이 학생이 이제 굉장히 분석적이기 때문에 글쎄요, 광고 홍보를 분석적으로 하는 게 더 맞을까? 광고 홍보라고 하는 게 뭔가 조금 달리 보면 좀 똘끼가 있어야 되는데 똘끼가 있으려면은 그런 글자들이 얼른 눈에 들어오진 않네요. 분석적이고 자료를 모으고 해석하고 그런 에너지들은 있는데, 물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신금일주이기 때문에 신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식상을 적용해서 뭐 머리를 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3번 학생은 1, 2번 학생에 비해서 학업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다른 교과보다도 영어를 더 잘하는, 그러니까 이 묘모, 물론 이제 시간에 정묘가 있긴 한데 응용력이 더 있는 학생은 3번 학생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세 학생의 사주를 보고 직업을
어떤 직업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라고 할 때 십성으로 재성, 관성, 인성, 그러면 식상, 비견급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2, 3번 공이 임진과 진진이 있어서 의료인이나 뭔가 측은지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업, 그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2번은 신의 간지가 있어서 더더욱 생명이나 또는 간호, 아무튼 신체와 관련된 일을 하면 훨씬 더 어울리는 사주 구조가 된다. 예, 어울리는 그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직업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에너지와 맞는 직업을 하는 게 돈을 조금 벌어도 훨씬, 저희가 즐거운 일을 하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죠. 그런 점에서 진로 선택은 다양한 뭐 이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사주를 통해서 진로 선택을 한다면 십신으로만 한정 짓지 말고 십간 12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 각각의 글자 의미와 간지 의미를 적용해서 진로 선택을 해주면 훨씬 더 그 개인에게 맞는, 합리적이면서도 그 개인의 에너지를 정말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드바이스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